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전누리님, 바퀴벌레라면은 약이라도 치지. 그리고 요즘 독한 약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독한 약이 필요합니다 하셨어요. 주요선님, 최소 5억 정도 벌금을 물어야 된다. 김태영님, 김대영님이시군요. 도찰이라고 하죠. 김용남님은 불찰이라고 하죠. 다양한 아이디어들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찰, 불찰로 몰카란 이름을 좀 대신하자, 이런 아이디어 괜찮네요. 좀 검토를 해보시죠. 그래, 그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장난스러운 이름보다 이게 엄중한 이름, 네이밍 중요한 것 같습니다. Y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요즘 하도 굵직한 뉴스가 많죠. 예. 그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뉴스이긴 합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실제로 거래가 일어난 정황들이 사법부 자체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도 저는 으뜸으로 충격적인 게 이거 같은데. 청와대와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재판 거래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인정합니까? 현직 판사들과 전직 대법관을 비롯해서 여러 법조인들에게 물었더니 예. 재판 거래, 재판 흥정, 사법농단 등의 표현에 대해 부인할 수 없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부인할 수 없다. 특조단 보고서에도 상고심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미명하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는 표현이 있고요. 예. 한 전직 대법관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기능과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심하게 훼손됐다. 그렇죠. 예. 그렇죠. 실제적으로 많은 판사들이 재판 거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재판 거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순간 이건 범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예, 예, 그래요. 사법부는 그러면은 이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야 될 텐데 예. 지금의 스탠스를 보면은 범죄 혐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특조단의 조사 결과가 그런 거죠. 예. 그 때문에 면죄부를 줄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재판을 거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건에 볼 때 그런 거래 의혹 흔적들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것이거든요. 문건만으로는 의혹 정도다. 이게 뭐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할 만큼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특조단이 강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문건에만 의존한 한계가 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그렇죠. 특조단이 이제 이걸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에 대해서 형사적 구성 요건 해당성 여부를 검토했지만은 직권 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고 예. 업무 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그 밖의 사항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게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은 조사조차 못했잖아요. 특조단이. 조사도 안 했죠. 못했죠. 안 했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 결론이 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하지 않고 자체 징계만 하겠다는 이 정도 결론이 맞는 것인가 의심하게 돼요. 조사 보고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이럴 경우에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핵심 3인방이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법관의 징계는 최장 1년이고 퇴직한 법관은 징계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탄핵소추 대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봐주기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강제 수사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 오늘 Y에서 던진 물음은 바로 이거였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됐건 아니면은 특별검사가 됐건 강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권영철 선임 기자나 뭐 우리야 강제 수사합시다 이럴 수 있지만 네. 법원 내부의 소리는 법조인들이 법적으로 보는 시각은 어떤가가 궁금했는데. 지금 그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있는 차승한 판사가 어제 연합뉴스 TV에 출연해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그 부분 잠시 들어보시죠. 예. 저희가 이미 3번 정도 조사를 했고 지금 제 입장은 이건 이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춘천지법의 유영재 판사도 검찰 수사나 특검, 국정조사 등 사법부 외부에서 이 사안을 해결할 방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 전직 대법관은 사법부가 이번 계기에
살도 도려내고 피 흘리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나.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피가 뚝뚝 흘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다른 전직 대법관은 위기일수록 원칙대로 해야 한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건 일반 국민이나 법관이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던데 진짜 네. 수사에 착수했습니까? 고발이 지금 10여 건에 이르고요. 계속 고발이 더 있을 맞아요. 예정입니다. 어제 법원 공무원 노조가 그 고발장을 제출했죠. 예. 민변과 KTX 해고 승무원 등도 다음 달 5일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공동 고발할 예정이고요. 예. 그렇지만 검찰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대법원에서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을 하기 전에는 먼저 움직이긴 어렵다. 이 사람들의 고발만으로는 움직이기 어렵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뇌물 범죄 같으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은 이번 건은 법원 직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 법원에서 말하기 전에 검찰이 먼저 움직이기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바라볼 사람은 김병수 현 대법원장이네요. 현 대법원장이 오케이 검찰 수사하시오. 라는 사인이 떨어져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사하시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을 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이죠. 뭐. 대법원장이 검찰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수사해도 좋다. 뭐 이 정도. 검찰이 수사하면은 적극 협조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 나와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문제를 그냥 덮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랬다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김 대법원장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조만간 열린다. 그와 같은 의견 또한 제가 경청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러는 것은 오늘 의정부지법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 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회의가 열리고요. 잇따라 이제 판사 회의가 열리고 11일에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검찰이 말했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지 뭐 저만 해도 아무리 삼권 분립이라지만 잘못한 게 있고 고발의 대상이 되면 그게 대통령이든 누구든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전직 대통령도 구속했는데 누굴 봐주겠습니까? 문제는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과 법원은 사사건건 지금도 국정농단에 있어서 항상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당사자기도 합니다. 재판에서 영장을 기각했거나 무죄를 선고하도록 압력을 넣거나 그거는 바로 검찰 자체가 한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법원 행정처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해야 되죠. 법관 수십 명 조사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그럼 사건이 생길 때마다 사법부를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은 사법부가 제대로 독립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밑에 가서 그 아래에 가서 재판을 받을 국민이 있겠는가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이게 해야 이제 되는 거군요. 이 최기상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이 이제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최 의장이 밝힌 게 그런 겁니다. 법원 행정처가 재판을 정치적 거래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통하여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스스로. 법원 내부에서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부터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히는 것보다는 법원 내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또 여론의 힘을 업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권영철 기자 그럼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다 정도로? 여론이 숙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뭐 그냥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국민들의 생각인 거군요.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